여러분,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 우리 같으면 중앙은행 총재입니다. 과연 3월 15일, 3월 16일 금리를 어떻게 할까요? 시장에서는요, 혼란스럽다, 이게 정답이에요. 혼란스럽다. 아마 제롬 파월도 굉장히 혼란스러워할 거다, 이렇게 얘기들 하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딱 한마디로 정리되는 그런 명언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제레미 시갈 와턴스쿨의 교수입니다. 전쟁 위기보다 인플레이션과 금리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아주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 말을 보면 제롬 파월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말입니다. 선택지는 간단합니다. 우크라이나의 어떤 위기보다도 자국 내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더 크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경기가 둔화될 수도 있고, 또한 경기가 둔화되는 와중에 금리를 올려서 더 경기를 둔화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 충분히 시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우려입니다. 그런데도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요, 제레미 시걸 와턴스쿨 교수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전쟁의 위기보다는요, 또 성장률보다는요, 지금 더 중요한 것은 인플레이션으로 지금 보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만큼 미국의 인플레이션이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충격적이라는 거예요. 충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인데 이런 말이 자꾸 나오느냐. 여러분 이걸 한번 보세요. 지금 미국의 소비자 물가는 1월에 7.5%까지 올라갔습니다. 40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1982년 2월 이후로 최고치라고 해요. 1982년 2월 이후 말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전문가들 이야기하기를 말입니다. 유가가 또 폭등할 거니까 소비자 물가는 더 올라간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유가는 폭등할 거니까. 유가가 폭등을 하면 미국의 소비자 물가는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롬 파월의 선택은 간단하다. 금리 인상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이렇게 저는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 말입니다. 첫 번째는요, 성장률이 좋아요. 예상했던 성장률보다가 작년 4분기 성장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6.9%나 성장했어요. 3분기에 2.3%로 떨어지길래 4분기에는 2.3%보다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굉장히 컸었거든요. 그런데 실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6.9%까지 성장을 했단 말입니다. 6.9%까지 성장을 하니까 바로 이거야. 이제 성장에 대한 걱정은 없어. 그러면 제일 그 다음에 걱정할 수 있는 게 성장 다음이 실업이거든요. 실업 문제도 보니까 이거 굉장히 많이 내려가는데 지난 12월보다는 조금 높아졌어요. 12월에 미국의 실업률은 3.9%까지 내려갔었는데 4%로 조금 높아졌기는 해요. 그렇지만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중앙은행의 목표치가 3 내지 4%잖아요. 3 내지 4%. 그러니까 3% 중반이 가장 좋다는 이야기예요. 3% 중반이 가장 좋다는 이야기는 3% 중반 정도면 완전 고용에 해당된다고 보는 겁니다. 완전 고용에. 결국 나머지 3몇 %는 자발적 실업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까지는 다 취업을 못 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4%라는 수치는 지금 미국의 중앙은행이 생각했던 것처럼, 제롬 파월이 생각했던 것처럼 어떤 하나의 어떤 모양새를 가지고 있어요. 점점 내려가는 모양새, 경기도 좋아지면 실업률이 좋아지는 모양새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소비자 물가는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소비자 물가는 2%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 7개월 연속 5% 이상
상승하는 데가 2월에는요. 자칫 잘못하면 8%도 넘어간다는 그런 전망치까지 나오거든요. 8%도 넘어간다는. 그야말로 최악의 전망치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제롬 파월의 선택지는요. 그렇게 많지 않다. 결국은 물가를 잡는다.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든 말든 성장률이 조금 꼬꾸라지든 말든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요. 금리 인상을 해서 1970년 오일 쇼크 이후에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먼저 잡겠다 이런 얘기예요.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그러면 금리를 얼마나 올릴 거냐. 이제 여기에 대한 문제도 굉장히 시장에서는 회자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3월에 빅스텝 이야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빅스텝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0.5%를 인상하는 거예요. B컷이 0.5%를 내린 거라면 빅스텝은 0.5%를 인상하는 거거든요. 아마 여기에 대한 고민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고민은. 그렇지만 0.25%를 인상하는 것은 뭐 저는 기정사실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변할 수 없을 겁니다. 경기가 좀 위축되더라도 인플레이션이 진정되는 그런 상황을 가져가는 게 아마 제롬 파월이 원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말입니다. 전쟁이 나잖아요. 경기는 분명히 위축될 겁니다. 그런데 경기도 위축되고 인플레이션도 최악으로 가고 이러면 이거야말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아주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빅스텝은 아니지만 빅스텝일 수도 있습니다. 시장에 따라 다릅니다. 아직도 3월 15일 16일이면 오늘이 24일이니까 거의 20일이나 남았기 때문에 시장은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현재 제가 예측하는 것은요. 빅스텝은 아닐지 모르나 금리 인상은 분명하다. 금리 인상은. 만약에 빅스텝이 나오면요. 대한민국도 금리 올려야 됩니다. 2월에 또 올려야 돼요. 지금까지 많이 올렸지만 지난 8월에 올리고 11월에 올리고 1월에 올려서 기준금리가 1.25%까지 올렸잖아요. 그렇지만 만약에 미국에서 빅스텝이 나올 수 있다면 지금 금리를 먼저 선제적으로 올려놓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건 상황을 봐야지 알 것 같아요. 저는 한국은행의 결정이 어떻게 날지 좀 더 두고 봐야 되지만 저는 빅스텝이 아니더라도 2월에 금리 인상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 솔직히 해봅니다. 미국이 금리 인상을 굉장히 빠르게 3월, 5월, 6월 계속 금리 인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만 하더라도 0.25%씩만 올린다고 하더라도 0.75가 되거든요. 지금 0% 0.25잖아요. 그럼 6월 가면 1%가 된다는 뜻이에요. 6월 가면. 그럼 우리가 6월까지 금리를 올릴 수 있느냐. 이거를 잘 봐야 되거든요. 당장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의 임기 만기가 3월 말입니다. 그리고 4월부터는 새 정부가 시작이 돼서 인수위가 꾸려질 거예요. 이때 금리를 올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6월 1일에 지방선거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주열 총재가 지금 금리를 올려주는 게 저는 맞다 이렇게 본단 말입니다. 지방선거 끝나고 올려야 되는데 그러면 6월에 올린다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너무 늦어지는 것은 아닐까. 저는 그런 우려가 조금 있습니다. 이게 금리 올리는 것도 적기가 있거든요. 딱 알맞은 시기가 있습니다. 그 알맞은 시기를 놓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탈출을 합니다. 한국 시장을 떠나요. 그게 제일 큰 문제가 된다는 뜻입니다. 일단 미국의 금리는 3월에 저는 인상한다에 한 표입니다. 그런데 빅스텝이 갈 거냐 안 갈 거냐는 앞으로 20일 동안에 아직 시간이 더 남았기 때문에 좀 더 생각을 해보고 여러분들하고 집단지성을 만들어 보자고요. 결정을 한번 해보자고요.